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 짚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미국 증시는 AI 전성시대. 네, 미국장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 급등했던 종목들은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그리고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설계 기업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미국 증시 AI 전성시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AI 관련돼서 계속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AI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그런 투자에 따른 칩 메이커들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AI가 대규모로 투자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투자에 따른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 사람들의 그러니까 눈이 조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욱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어저께 ERP 기업인 세일즈포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운영 마진율이 33.1%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32.2%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10월에 출시한 AI 플랫폼인 에이전트 포스에 대한 판매 확대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4분기 가이던스가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AI에 대한 활용도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 계속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편입니다. 대표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사항이 시장에서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런 국내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해외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들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향후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 선변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AI 관련주 쪽으로 아직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해외 쪽이랑 협업도 많이 하고요. 국내 기업들이 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흑자로 좀 뒷받침이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아직은 좀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실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강세가 미국과 우리 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정말 올해 상반기 핫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반대하는 모습인데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만 상승했다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IT 소프트웨어랑 게임도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은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AI 사업을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다음에 글로벌 IB에서는 뭐 2028년이나 2030년까지 AI 소프트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AI 소프트 개발이나 이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아마 2017년이나 2028년 이때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글로벌 IB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AI를 투자하면서 얻는 매출 비중이 확실하게 투자 자금 대비해서 뭐 절반을 넘지 못하고 뭐 9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다행히도 뭐 전력설비라든가 AI 투자를 통한 뭐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도 뭐 없는 살림은 아니고 돈 잘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AI를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실적이 못 따라오고 있지만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실적 가시화가 빠르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엔비디아 GPU를 필두로 한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랑 AI 소프트웨어를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오늘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랑 반도체 기업인 마블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이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심을 견인해 준 것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다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계엄령 뉴스도 있고 다소 좀 불확실한 그런 투심 속에서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랑 HBM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지지난주랑 지난주에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수목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뉴욕 시장에서 세일즈포스랑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HBM이랑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9시 20분, 9시 30분부터 반등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왜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데 물론 뭐 마블 테크놀로지 덕분인 것도 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 폭우의 영향이 덜할 거다라는 인식이 이제 막 퍼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전력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뜻 사실하고 말씀 못 드리죠. 왜냐면은 분명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주고 있으면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고민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의료 AI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네. 저는 AI 소프트웨어랑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현대라든가 MS라든가 LG라든가 약간 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HBM 중에서도 확실하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랑 밸류체인에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경제 지표와 또 12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성장주의 상승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셨는데요. 그럼 가운데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이런 성장주 AI 소프트웨어 말고도 그동안 그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요소로 좀 투심이 악화됐었던 쪽에 심리 개선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하게 오늘 종목들을 주십니다. 먼저 대표님 종목부터 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뷰노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 AI 관련된 쪽은 뭐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그만큼 국내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분야의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풍부하고요. 그거를 이용한 AI 학습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이런 이제 영상 관련된 의료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좀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된 계속 이제 학회나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뷰노 꼽아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을 드릴 거고 하드웨어 HBM이랑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해드릴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될 수 있고요. 뭐 한글과 컴퓨터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에서 뭐 SK하이닉스나 뭐 테크윈, 이오테크닉스,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 다 권해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좀 눌림목 공략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HPSP가 가장 좀 적합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서 흑자 기업이 마땅히 없습니다. 셀바스 AI 정도죠. 근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번에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 한글과 컴퓨터랑 셀바스 AI의 뒤를 잇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흑자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LG전자랑 AI 사업 협업을 맺었고요. 최근에 세종대와 함께 AI 분야 산학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랑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랑 HPSP 셋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미반도체는 다소 좀 미적지근한 모습이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 HPSP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업황 부진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실적도 둔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도 진행형이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이고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천천히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 주제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HPSP, 뷰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신작 출시일은 급락, 게임주 대응은? NC소프트가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 글로벌 서비스 시작했다는 소식 나오고 나서 오늘 주가의 하락폭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현재 13%까지 큰 음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낙폭 좀 줄이긴 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게임주 이런 신작 발표 이후의 급락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가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게 게임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가 뭐 그동안 계속 좀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신작 게임인 저니 오브 모나코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조금 이제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니 오브 모나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이게 흥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한다라는 거는 뭐 흥행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그 지니 오브 모나코가 얼마만큼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그거에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게임 관련주들은 뭐 NC를 제외, 뭐 NC가 이제 급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머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고 있지만 뭐 약간 약세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약세를 보이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내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이제 신작 게임도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비용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마켓 앱에 대한 수수료가에 대한 부분이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EU에서 이제 디지털 시장법, 그러니까 DMA라는 거에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앱 수수료, 웹 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앱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앱 결제의 강제를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제3자 결제 방식에 대해서 허용을 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 관련된 이제 앱스토어에 있는 그런 이제 게임들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수수료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알령에 관련된 부분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국내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주가 모두 다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같이 맞물리면서 P2E 게임 쪽에 조금 더 P2E 게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재작년에 P2E 게임 때문에 한번 관련된 종목들이 게임주들이 크게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시세가 약화가 되면서 같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제 잠잠했었던 P2E 게임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여전히 이제 불법 게임이다라는 점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P2E 게임을 하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들어보니까 게임주에 놓여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부터 또 해외 쪽에서 P2E 게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들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 보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오늘 NC소프트 신작 출시 급락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가 뭐 NC소프트의 그 영상을 봤을 때 뭐 재밌어 보인다, 재미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뭐 자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리뷰를 좀 읽어봤는데 그 군주의 여행이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리니지에서 약간 좀 모티브가 돼서 나온 건데, 리니지 W를 다시 발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혹독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저는 게임을 정말 제가 쉽고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게임이면은 저는 소액 정도는 과금을 하는 편이에요. 몇만 원 정도. 근데 게임주들의 실적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는 헤비 과금러 분들이기 때문에 이 헤비 과금러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평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표님께서 플레이스토어 예약 순위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타이틀 값이 아니라 이 사전 예약, 일단은 게임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 과금이 뭐 가차라든가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코스튬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사전 예약과 실적이 비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님께서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가 조금 가장 크게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제약바이오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어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통 그런 경향이 많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정말 2020년까지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뭐 코로나19 터지고 뭐 한알령에다가 뭐 밤 10시 이후에는 뭐 미성년자들은 게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나오면서 2021년부터 정말 실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뭐 크래프톤이나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미국에서 규제 완화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AI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온전한 훈풍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NC소프트 하락을 보면서 정말 여실히 느꼈던 거는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제 P2E 게임 말씀해 주셨고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예약 수에 비례하지 않는 게임 실적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게임주를 접근하실 때는 내가 정말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을 이제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신작이 나온다더라 어떤 이제 구조조정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더라 뭐 이런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게임의 흥행,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게임주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뭐 P2 게임에 뭐 국내에서 가장 지금 뭐 앞서가 뭐 조금 이제 여러 이제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위메이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미르4에 대해서 P2 게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올랐고요. 특히 1월 달에는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P2 게임이 이제 다양하게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의 게임주 탑픽도 들어볼게요. 실적주인가요? 네, 근데 막간인데 대표님께서 위메이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소과금하고 있는 게임이 미르4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위메이드의 주가 흥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갖고 온 종목 W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게임주들 나열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들, 어떤 파노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낙폭을 크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견조해요. 크래프톤이나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다른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견조한 모습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W게임즈는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카드 게임과 같은 캐주얼 게임을 하고 있고 이 헤비 과금러 분들이 확실히 캐주얼 게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액션 게임이 있고 뭐 슈팅 게임이 있고 캐주얼 게임이 있으면은 원버튼 게임은 확실히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또 헤비 과금러가 계시기 때문에 더블 게임즈가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리포트를 보니까 더블 게임즈가 또 주조하는 정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도 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서도 주조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메리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배당은 유지를 하면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에서 1%, 2% 점진적으로 주주하는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견조하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주주하는 정책을 필두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W게임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탑픽으로 위메이드와 W게임즈 꼽혔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파월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 파월 의장이 또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금의 경쟁자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치고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파월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트코인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 이제 결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확장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뭐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결제 기능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와 경쟁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 금과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투자 자산일 뿐이다라고는 발언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패드는 지금 암호화폐를 이제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뭐 미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저장법을 이제 통과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구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패드에서는 그거와는 약간 좀 다르게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된 이후서부터 비트코인이 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99,000달러, 이제 10만 달러에 거의 근접할 만큼 지금 상승을 보였고요. 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2.0 행정부에서 이제 친화 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아마 10만 달러를 뭐 넘게 올라갈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값이 이제 상승을 할 때 보면 금값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이와 관련된 뭐 채굴이나 아니면 재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갖기에는 약간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친가상화폐적인 인물이 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거의 10만 달러 다 왔거든요. 예, 충분히 돌파 안착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손여로 팀장님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냐 안 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50% 정도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ETF라 어떤 인덱스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위험자산이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험자산 75%고 안전자산 25%인데 이제는 이제 지수도 나왔고, 그다음 선물이랑 현물도 나왔고, ETF 나와가지고 자금도 유입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이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유동성, 자금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50%는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엔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물론 달러 환율처럼 하루에 1%, 2% 못 움직이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정말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진짜 비트코인은 결제가 돼야겠죠. 우리가 어딜 가서든. 근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된 이유는 어떤 화폐라는 것은 이 국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국경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그렇게 밀어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거 좀 시청자분들께 안 좋아하실 텐데 과세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세 기준이 나와야 이거를 정말 화폐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나와버리면 변동성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 또 이번에 또 과세 유예가 또 2년 됐기 때문에 그 과세를 할지 말지는 이제 정치인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일단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투자 의견도 매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동성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를 대장주로 보실 텐데 블록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의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투자증권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기술투자가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투자증권한테 바통을 뺏긴 거 넘겨줬다고 할까요? 넘겨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견조한 수급 보여주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대한 지분도 5% 갖고 있지만 베트남에 투자한 이 핀테크 기업이 바이낸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우리기술투자가 내려놓은 대장급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금융지주가 안정적인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STO 사업에서는 금융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금융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금융주주가 이 4대 금융주 중에서는 제일 견조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외국인의 순매수 동반한 안전한 시세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에서 관심주로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인데요. 그 전에 지금 나오는 QR코드 여러분 찰칵 찍으시고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서 매일 낮 12시에 진행되고 있는 퀴즈쇼 증권통 팟에서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경제 퀴즈도 함께 하시고요. 또 경제 상식도 올리시고 코인도 여러분 모아가시길 바랄게요. 거인의 시선에서 오늘 오후장의 전략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